활동함으로써 생기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 성적 하락, 인성변화, 불면증, 가정불화, 왕따, 귀차니즘 등에 대해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나는 지체장애 3급인 장애인이야. 하지만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애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학창시절은 일반 학교에서 잘 놀다 졸업했고 내 다리가 의족이라 잘못 나한테 맞으면 죽음이었지. 20살 때부터는 홍대 락카페에서부터 강남 나이트까지 언니들 부킹 오면 나 다리가 아파 흑흑흑하고 모성애 자극하여서 잘 되고 그렇게 청춘을 보냈다고? 네. 10분 활용하는 이 사학도 만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하워드 딘인가 하는 작가의 미국 민중저항사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 사실 나는 흑인 그러면 괜히 무서웠어. 특히 예전에 배낭여행 갔었는데 영국은 정말 인종 전시장 같더라. 거기서 다른 인종보다도 특히 흑인은 정말 괜히 무섭더라고. 아마도 어려서부터 나도 모르게 각종 미디어에 아주 조금씩 노출이 되면서 형성된 이미지인가 봐. 그러다 이 책을 보고 흑인들의 애환이나 아픔을 조금은 알겠더라고. 또 과연 이들의 아픔이 음악에는 어떻게 투영됐는지 궁금해서 흑인 음악을 찾아듣는데 그 양이 정말 방대하더라. 사실 난 대중가요 이상 잘 듣지 않았거든. 너무도 방대하고 어려워서 인터넷을 찾아서 동호회에도 가입하고 회원들을 만나서 같이 음악도 들었는데 사단이 여기서 난 거야. 앞에서도 말했듯이 난 정말 대중가요 외에는 초보거든. 모 카페를 빌려서 거기서들 만나기로 했는데 다들 만나서 인사가 안녕하세요 샘쿡입니다. 잘 지내셨죠? 아레사 프랭클린님 이러면서 인사들 하더라고. 나도 창피하지만 오티스 레딩이라는 회원과 인사를 먼저 했지. 처음 뵙겠습니다. 널널이입니다. 처음에는 뉴페이스라고 호감을 보이는 것 같더니 널널이입니다 라는 인사 한마디에 순식간에 냉소적으로 바뀌더라고. 조금 있다가 회장이 얘기하더라. 닉네임은 아티스트로 바꾸라네. 네. 그래서 무슨 프린트를 주길래 그거 받고 본격적으로 음악 감상을 하는데 내가 너무 무식하고 초보이지만 궁금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는지라 옆에 오티스한테 물어본 거야. 저 근데요 재즈하고 소울의 차이가 뭐예요? 그랬더니 진짜 짜증난다는 눈초리로 빠르고 짧게 재즈는 로이 암스트롱이고요 소울은 제임스 브라운이에요. 나 참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 다른 테이블 보니까 다들 담소를 나누면서 여유롭게 듣고 있는데 우리 테이블도 좀 여유 묻어나는 테이블로 만들려고 했는데 좀 이따가 내가 그래서 메모 하나 해서 넘겨줬지. 그럼 발라드는 신승훈이고 락은 신해철이냐? 왜 그거 알아? 신체적인 차별은 그래도 좀 참겠어. 근데 자기가 좀 안다고 남 무시하는 건 못 참겠더라. 자기가 아는 거 남한테도 알려주면 뿌듯하지 않나? 아니면 내가 흑인 음악 동호인으로 너무 어린 질문을 했나? 왜 그거 있잖아. 어느 다 큰 성인이 나한테 와서 너무 진지하게 저기 1 더하기 1이 뭐예요? 하고 묻는 거. 고스트하고 코드가 좀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살짝만 알려줘라. 재즈와 소울의 차이점. 아주 무서운 양반이에요. 부킹할 때도 나 다리가 아파 흑흑흑으로 모성에 자극해서 건수 올린다 그러더니 이거 질문하면서 장애인 복지정책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짜. 네, 아주 사악한 우리 B군이 보낸 글이었습니다. 재즈와 소울의 차이점이요. 재즈는 루이 암스트롱이고요. 소울은 제임스 브라운이에요. 제가 저희 방송에서 그런 얘기 자주 했었어요. 그 락이 우리나라에서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락 음악이 무슨 다른 종류의 음악에 비해서 뭔가 좀 우월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때 막 구박하고 야 내가 메탈리카를 처음 들었는데 메탈리카 처음 들었어. 야 얘기하지 마. 무슨 앨범부터 그래. 너 마스터 오브 퍼펫 들어봤어? 라이드 라이팅 안 들었지? 지금 들은 거지? 얘기하지 마. 너 그러면 너 레드 제플린 모르겠다. 알았다. 너 음악 듣지 마라.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듣다가 떡 승질 나가지고 에이씨 꼰돌아 안 듣는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스타크래프트를 처음 배웠다 말인가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지고 야 스타 재밌더라 의외로 나 지금에서 배웠잖아 어저께 마린 뽑아가지고 100만 마린이라고 그냥 오로지 뽑을 줄 아는 거 마린밖에 없으니까 그거 들고 땡땡땡 돌아다녔잖아. 그럼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야 올해 몇 년도냐 2005년 야 얘 지금 마린 뽑는데 막 이래가지고 계속 무한주고 이러면 처음에 누군가 해가지고 마린을 뽑았으면 그래? 재밌지? 기관총 다다닥 갈길 때 쾌감이 있지? 야 그럼 다음부터는 옆에 메딕이라고 뽑아봐. 그 옆에 언니 있어 언니 저기 이 빨간 십자가 달고 있는 언니들 부르면 목소리도 여자야. 걔네가 달고 다니면 옆에서 이렇게 상처나면 다 치료해주거든. 일단 걔네를 달고 다니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벙커를 지어야 돼 일단. 야 안에 들어가서 총 날라오면 좀 피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쳐주면 재밌잖아요. 근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가 꼭 남들이 듣는 뭔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는 필요한 일이기는 해요. 자부심이라는 측면에서 있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지나치면 너무 나 잘났다 일변도로 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게 제일 심했던 종류는 아트락, 그 다음에 재즈, 그 다음에 하드락 이런 순서일걸요 음악 쪽에서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명함 파는 단계에서 제가 어저께 제니시스를 처음 들었거든요. 찌그러져. 얘기하지 마. 너 말하지 마. 듣지 마. 이런 경우가 되게 심했는데 근데 이 경우엔 말이에요. 비군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약간은 있는 게 거기 동호회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들이 그 자리에 모인 시간하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가뜩이나 흑인음악 동호회 하면서 흑인음악 동호회입니다. 네, 아이디가 전부 다 아레사 프랭클린 전부 이렇다면서요. 그러면 여기 회원들이 겪는 난점들은 이걸 거라고요. 흑인음악 동호회인데요. 그래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전 힙합 광이에요. 전 에미넴 팬이에요. 막 이래요. 저기 그 힙합 물론 흑인 음악이기도 하고 저 에미넴 백인이라도 음악은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힙합 너무 좋아요. 랩도 좋아하세요. 뭐 이러면 이쪽 동호회 사람들은 약간 극적 분위기로 좀 짜증 났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랑 같이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는 것 역시도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이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직장에서 동호회한테 아이디가 오티스 레딩이에요. 그러면 오티스 레딩 지난번에 보스턴 우승할 때 오티스 레딩 없었으면 힘들었지. 저기 오티스 레딩은 야구 선수가 아니고 야 오티스 레딩 그 등치에서 어떻게 배트가 그렇게 돌아가냐? 막 직장에서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얼마나 짜증나. 이런 주위에서 일요일 날 카페에 모여서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정말 오티스 레딩, 아레사 프랭클린, 제임스 브라운 이런 얘기 하면서 다 너나 나나 이걸 모두 다 알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눈빛을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서 편안하게 차를 마시고 싶은 욕구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옆에 와서 저기 재즈와 소울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옛날 같으면 음악을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좀 의견자상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하지만 이쪽 사람들도 할 말이 있는데 요새 네이버 지식이 있지 않니 좀 우리 오프 모임에 나오려면 그 정도는 각자 공부를 해서 서로 그런 귀찮은 질문이나 그런 초보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라는 분위기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좀 잘못 고르신 것 같고 음악 듣고 다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남한테 설명해 주는 걸 아주 즐거워하는 타입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표정 보면 눈에서 별똥별이 막 튀어나옵니다. 일찍이 제임스 브라운이 잘못 걸렸으면 그 자리 끝나고 나서 내가 파전하고 막걸리 살 테니까 오늘 내가 당신한테 이 소울과 재즈의 차이를 이해를 시켜야 된다. 내 입장에서는 집에 가지 마라 좀 남아봐라 이래가지고 새벽 6시까지 재즈와 소울의 차이 좀 계속 듣고 알겠냐 모르겠냐 집에 도착해가지고 정말 맞다 잘못 얘기했다가 해 뜰 때까지 붙잡혀가지고 재즈하고 소울의 차이에 대한 얘기 들었다. 집에 왔더니 메신저와 저 이제 이해할 만한가요? 제가 지금 파일을 2곡 보내드릴 텐데 비교 분석해 보시어요. 제발 그만 막 이럴 때까지 덤비는 사람이 걸렸을 수도 있겠죠.
기본적인 얘기는 처음에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안 들어본 음악이나 뭐 안 본 영화나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뭔가를 좀 공부를 하고 봐야 되는 영화나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을 막 가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냥하고 친절하게 유도를 해주는 거. 이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고무줄 하고 있을 때 동네에 처음 나타난 애 이사 와가지고 이제 아직 친구도 없고 벽에서 쭈뼛쭈뼛 하고 있는 애 고무줄이를 계속 쳐다보고 있을 때 할래? 딱 이래가지고 처음 말 걸어주는 애 그냥 고무줄 끼고는 싶어서 고무줄은 하겠다 그랬는데 얘 못해 했더니 계속 걸려요. 그러면 그때 친구들이 짜증 빡 나면서 너 고무줄 붙잡고 있어 이럴 것이냐 아니면 친구 중에 하나가 씩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화도 안 내고 다정한 목소리 안 변하고 얘는 깍두기 봐. 그러면 친구들이 전부 다 동의한다는 뜻으로 끄덕끄덕끄덕. 깍두기 해주면 양쪽 팀플레이에 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까 자기는 패도 안 되고 재밌잖아요. 요 깍두기들을 참 재밌게 해줘서 재밌게 살게 해줘야 될 텐데요. 뭐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얘기로 보입니다. 거기서 그거 좀 물어봤대는데 그래서 날리고 왔다며. 발라드는 신승은 이거라간 신해철이냐. 발라드는 신승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 락 아니거든요. 저는 족보가 굉장히 엉켜 있어서 허리춤 추면서 댄스뮤직 가수도 했고 락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음악도 했고 닥친 대로 이 잡종으로 했고 성장 과정도 아시다시피 주말에 반복적으로 계속 방송되는 다량의 립싱크로 내보내는 TV 프로그램들로 인기를 끌면서 성장하였잖아요. 뭐 그런 거니까 제가 락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데 가끔 뭐 인터뷰나 이런 데서 국내 락에 대한 뭐 어쩌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그 얘기를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음악이면 다 음악이지 라는 생각하기도 하고요.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이건 생각외로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보면 그 생각이 드는 게 무슨 직업을 택했느냐 그리고 자기가 택한 직업에서 성공하고 있는 거냐 자기 직업에 대해서 정말 뿌듯한 보람과 성취욕을 느끼면서 일이 잘 풀리고 있어서 자기 직업에 100% 만족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 비해서 훨씬 더 탄력적이고 안전망이 있는 게 취미 생활에 대해서 자기가 몰입하고 몰두하고 느끼고 막 이러는 게 있으면 그럼 직장 생활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게 순환 관계가 되면서 사람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쉬워지는 거고 취미 이 선에서 내가 남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것 내가 그래도 깊숙이 이해하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 뭐 이런 게 없으면 직장생활 꼬일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술 먹고 파전 말고 토전 만들어가지고서 직장 상사 얼굴 그리면서 욕하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으니까 생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가 국민소득이 이 정도 됐으면 국민소득이 이 정도 됐으면 경제가 어렵네 만에 해도 이 정도면 얼마나들 재밌게 사니라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남하고 이걸 같이 즐길 수 있니라는 문제로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재밌니라는 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니까 그닥 얘기할 게 없어요. 락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락이 왜 안 되느냐. 이게 락 그러면 이 댄스 뮤직이란 말입니다. 락 앤 롤. 락이 성행위 시의 피스톤 운동을 상징하고 롤이 성행위 시의 이 회전 운동을 상징하는데요. 이게 앤드라는 단어로 묶여 있는데 그게 무슨 성행위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짓는 게 아니고 성적인 느낌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같은 거를 자유분방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서양 사람들이 가진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아프리카 쪽에서는 그런 음악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흑인들이 끌려가서 그래서 백인들하고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음악인데 이게 또 하드록 계통이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가버리면 서양에서는 이게 노동자들이 듣는 음악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사가 영어고 팝송이니까 어쨌든 학생들이 들었고 서양에서는 이게 시끄러운 종류의 음악이니까 낮에 주로 듣는 음악이고
우리는 이거를 학생들이 그러니까 낮에는 공부해야 되니까 밤에 보충 수업 끝나고 나서 독서실 저 계단에 찌그러져 앉아가지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게 락의 서양에서는 열린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듣는 듯한 성향이 굉장히 짙은데 우리나라는 폐쇄된 공간. 왜냐하면 듣는 거 걸리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나 혼자. 어차피 크게 듣는 것도 아니고 헤드폰으로 듣는 거면 헤드폰은 아주 엄밀히 얘기해서 개인의 공간 안에서 듣는 거니까. 지 혼자. 그것도 몸을 흔들면서 주로 몸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음악이 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명상음악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종합을 해보면 서양에서는 주로 노동자 남성 계층이 낮 시간에 열린 공간에서 대형 음량으로 남들과 같이 몸으로 먼저 느끼면서 즐기는 음악이 락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학생 계층이 밤에 지 혼자 헤드폰 쓰고 몸은 안 움직이고 흥분은 해가지고 눈은 이렇게 크게 뜨고 있는데 표정은 하나도 안 변하고 목은 더 뻣뻣합니다. 오히려 흥분해가지고 긴장해서 몸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명상음악으로 듣는 거야. 몰입해서. 제가 그랬어요. 뭐 디퍼플이야 메탈리카야 막 이런 거 들으면 몰입된데도요. 그게 안으로 묘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느끼는 게 뭐 내가 한 80%밖에 만족 안 해도 주위 보면 다들 표정 좋고 신나게 뛰고 있다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그 락 문화권이고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기 개인의 만족 연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후후후 내가 한번 너네를 지켜보겠다 히히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지 시절로 이제 음악이 바뀌고 나면은 가사 내용 그리고 미국 안에서 사회 계급의 이동에 대한 고찰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건 이제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림 시어터처럼 그 연주가들 중에서 막 눈이 트인 그 달인의 경지로 연주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르투오소라고 부르죠. 그런 식으로 연주하는 음악들은 우리 동양인들이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야 정말 잘한다. 연주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보고 근데 코드 뗄랑 3개도 아니고 2개 멜로디 계속 3개 근데 그 나짓거림 안에 들어있는 그 가사의 읍조림에 나오는 정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파악하기 힘드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오해 범주 안에 있는 전형적인 행동을 했던 것도 저고 저희 락 눈 부릅뜨고서 뭔가 이 사회에 대해서 진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게 극에 달해서 뭐라고 발언했냐면 우리나라같이 거지 같은 나라에서 메탈 아닌 모든 다른 노래가 다 없어지고 메탈이 우리나라에 가득 차는 날 선진국이 된다라고 애들한테 제가 설파했다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믿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헤비메탈이 뭐 전문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자 계층이 코드 3개만 돌리더라도 자기 거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기반에서 생긴 음악이 뭘 뭐 재즈나 뭐 클래식이나 다른 음악에 비해서 못하다고 굳이 얘기할 건 없어도 뭐 우월할 건 또 뭐가 있겠어요. 그냥 락이라는 게 여기서 쿵쿵거리고 있고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네 심장이 뛰고 있으니 족하구나. 이걸로 사실 충분한 건데 그게 무슨 뭐 베트남전 이후의 메시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베트남전 이전에는 락 없었냐고요. 그러니까 좀 어깨에 힘 빼고 목에 힘 빼고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편하게 즐길 수 있게 꼬드길 수 있느냐 이게 새로운 매니아의 척도가 아닐까. 옛날에는 매니아라는 게 나는 너네보다 우월해. 너네보다 많이 알아. 나는 너네보다 우위에 있어. 예, 이런 표정이 눈빛에 담겨 있었다면 정말 매니아다운 매니아는 내가 좋아하는 요 지점들을 후후후후 하고 나만 알고 있는 거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를 전파했을 때 야 역시 내가 좋다라고 느낀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여전히 있어. 이런 즐거움을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게 이제 진짜 매니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울트라 매니아 들을까요? check.
check 1, 2 We are the youth 항상 일단 내게 choose 내게 미쳤다고 그래 다들 그래 맞아 그래 난 더 지고 싶어 전해 내 꿈에 전해 여긴 긴장한 나란지 전해 이제부터 진정한 전해 슈퍼레디오 솔직한 해답을 갖자 영웅이란 존재 더는 없어 붙여보래 바로 이날의 영웅 바로 너의 전해 간듯했던 내겐 저 같은 펀치 빈듯했던 내겐 저 같은 펀치 간듯했던 내겐 저 같은 펀치 시사 세대 닿지 내게 선뜻 세비조차 두렵겠지만 난 좋기만 해 더 기대가 돼넌 다시 내게 그때 마왕, 내 말 듣고 진지하게 생각해봐. 나는 마왕이 이 나라 대통령 하면 참 괜찮을 것 같아. 시원시원하고 비리 같은 거 안 할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한국이 좀 더 개성적인 국가가 될 것 같아. 마왕이 대통령 하면 공휴일 때 애국가 대신 라젠카 노래 틀어. 죽이겠지. 그래도 난 이런 나라에서 사는 게 훨씬 재밌을 것 같아. 마왕, 내 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정계에 진출하도록 해. 자, 약 드실 시간이니까 약 드시고요. 그리고 초딩 여러분은 가급적 방송을 내년에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내년에 중딩 된 다음에,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비리 같은 거 하죠. 저 대통령 시키면, 바로 우리나라 어디다 팔고, 자금 모아서, 그때 섬 이름 체크해 놨었는데, 돈 들고 튀는 사람은 다 그 섬으로 간다 그러대요. 은행 업무 들어오고 막 이러는 게 다 공짜, 돈 세탁 이런 것도 안 따지고. 바하마 군도요? 바하마 군도하고 또 무슨 섬? 예, 거기 다들 몰려있다 그러더군요. 엽서 보낼게요. 비리를 안 저지르기는. 근데 프랑스를 가리켜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프랑스 인구가 예를 들어서 5천만 명이면은 거기는 5천만 명의 대통령이 사는 나라라고 그랬던가요?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돼야 경제가 살아난다. 어떤 대통령이 있어야 무슨 나라가 어떻게 심지어 옛날에 왕조 시절에도 어느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민중들한테 갔던 영향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은데 그거보다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이다 그러고 지멋에 사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학교 오늘 시험이 끝났거든. 그래서 오늘 TV 좀 보려고 틀어봤더니 이게 웬걸 유성 TV 선이 빠져 있는 거야? 아니 없는 거야?
TV가 안 나오는 거야. 난 급히 엄마한테 전화를 했지. 엄마 글쎄 나 유성 TV로 야한 거 본다고 빼놨다는 거야. 집으로 오더니 TV로 야한 게 너무 많이 한다고 거실에 TV를 없앤대. 이제 어떻게 하지? 막 나 큰일 났어. 어떻게 좀 해봐. 공부 때문에 새벽에 막 방송 듣고 살짝 나와서 OCN 좀 시청해줬더니 발각된 모양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그런 애로 볼 것 같단 말이야. 너무 혼란스러워. 참, 나 18살. 18살이면 다 볼 수 있는 나이 아니야. 한편으로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도 드네. 18살이면은, 유성TV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유선방송, 케이블 TV를 유선방송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유선TV, 케이블 TV 선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옛날에 유성영화, 무성영화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요즘 TV는 당연히 소리가 나오는 유성 TV일 것이고요. 18살이면은 유선 TV 철자는 틀리지 말아야 그거 볼 자격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공부할 때 국어 공부 과목에 좀 집중해 주세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저희는 바로 태클 들어갑니다. 뭐 약간씩 철자가 틀리거나 아니면 헷갈렸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DJ가 살짝 고쳐주면서 이런 의미로 쓴 거겠지 하면서 무난하게 방송 진행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쌍방향인 게 제가 한 글자라도 틀릴 때 여러분들이 어디 너그럽게 저 넘겨준 적 있어요? 몰려 들어와가지고 저 박살 내놓으면서 18이면 볼 수 있을 나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그 사고에 대한 탄력이 매우 달라서요. 그렇지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그런 것들이 너무나 홍수처럼 범람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에 의해서 악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뭐 케이블 TV에 나오는 무흐한 그런 에로물에서 보여지는 비정상적인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나빠진다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뉴스에서 뭐 치정살인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향 받을 텐데. 그런 걸 보고 어떻게 소화해내고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리 못 보게 해도요 그거 보는 사람 있고 심지어는 결혼한 이후에도 그런 거 계속 즐겨 보는 사람 있고 결혼한 이후에도 하드디스크 7개 분량으로 그거 모아놓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롤롤롤롤롤롤롤롤롤
썩 브라더스의 락앤롤 베이비를 들으셨고요.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 잠깐 거쳐갈까요? 나 정말 미쳐버린 게 아닐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늘 듣기만 하던 내가 이렇게 고민을 올리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난 정말 요즘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어. 이유가 뭐냐면 친한 친구가 있거든. 걔도 남자고 나도 남자야. 근데 한 달 전부터 친구로서의 우정이 아닌 다른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이쯤에서 마음은 막 웃거나 어이없어 하겠지. 왜 웃거나 왜 어이없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난 정말 심각하니까 비웃거나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마음은 이런 경험이 없겠지, 물론. 자기 혼자 결론 내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인터넷에 이거저거 찾아보니까 청소년기 또는 성장기 때 가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데 난 솔직히 이제 청소년기라고 불릴 만한 나이는 지났거든. 내 나이 올해로 20이야. 다른 애들한테 전혀 못 느끼는 감정인데 유독 얘한테만 이상한 거야. 느낌이 뭐랄까. 진짜 여자한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야 하나? 얘가 좀 얼굴도 예쁘장하고 몸도 약해. 그래서 그런지 막 지켜주고 싶고 심지어 안아주고 싶게까지 하다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여자친구 사귈 때 드는 감정이 얘한테 그대로 든다라고 말하면 정확할 것 같아. 처음엔 어라 왜 이러지 이 정도였는데 요즘의 나이에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겠어. 나 미친 거 아닐까? 아니면 내가 게이야? 그런 거야? 뭐야? 이거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찾아보니까 양성애라는 것도 있던데 내가 그런 걸까? 사실 게이나 양성애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들다는 거 마왕도 알잖아. 마왕한테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특별히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아. 그렇지만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적어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조언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특별히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말하는 쪽에서 해결책이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냥 가끔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만 하지 말아줘. 심각하다고 감정이. 오죽하면 내가 정신과에 상담을 하려고 예약을 했을까. 이해가 너무 뒤죽박죽이 두서가 없지. 내 정신 상태가 어떤 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을 상태가 아니라서 말이야. 도와줘 눈물 마크. 그냥 가끔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만 하지 말라며. 자, 동성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잘 모르고 있는 오해하는 점들 한두 가지를 얘기해 볼까요? 남성 동성애자를 주로 게이라고 부르고, 게이는 이제 남녀 동성애자를 모두 총칭하는 말이 되기도 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 레즈비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크나큰 오해는 주로 여자가 되고 싶어 할 거다라든가 정신 상태가, 또 화장을 하거나 여성과 닮은 외양으로 최대한 꾸미고 싶어 할 것이다 라든가, 그래서 트랜스하고 일반적으로 헷갈리기도 하고 이런 쪽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오히려 더 적은 편이고, 일반적으로는 여성성에 대한 동경이라기보다는 남성성에 대한 찬미인 경우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오히려 키운다라든가, 굉장히 거칠어 보이는, 터프해 보이는 외양으로 훨씬 더 과장스럽게 꾸미고 싶어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 가운데서는 굉장히 깔끔하고 댄디한, 뭐라 그러죠? 댄디한 우리말로? 그래서 아주 단순한, 그냥 일반 남자들도 하는 액세서리 한두 개 정도에다가 짧은 머리에다 그냥 단정한 딱 남자 패션, 그냥 이거 자체, 이걸 끝 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성애 취향의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경우에도 저 친구 그쪽이구나 그러고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느껴지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상담을 해온 H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구도 남자고 자기도 남자인데 그 친구한테 자기가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 거냐. 근데 그 친구가 얼굴도 좀 예쁘장한 편이고 몸도 약하고 막 지켜주고 싶고 이런 보호 본능을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냥 선입견일 가능성이 많지만 남성성, 여성성 이렇게 딱 물 가르듯이 가를 수가 없는데도 물 안 갈라지는구나. 뭐라고 얘기를 들어. 두부
된장, 하여간 뭐 이렇게 칼로 딱, 무 썰듯이 안 잘라지는데도, 안 잘라지는데도, 우리는 평소에 남성성은 이 커! 여성성은 이 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나니까, 지금 그 친구는 여성성으로 우리가 규정 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에게 느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감정 비시미리한 게 그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데, 남성성하고 여성성이라는 게 그렇게 칼같이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재되었을 경우에,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요. 그 여학생들의 교실에서도 스타일이 왠지 좀, 소년적이고, 키도 후리후리하고 크고, 성격도 좀 그렇고, 목소리 크고, 이런 여학생이 이 옆 학교에 제일 잘생긴 남자애들 제끼고,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제일 많이 받고 인기 짱인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러냐? 왜 나한테들 카드 보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특별히 그 카드를 보내고 이런 여학생들이, 뭐라 그럴까요? 동성애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남성형 같은 것들이 얼핏 거기에 비쳤기 때문이거든요. 또 동성애가 되는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로 한 집단을 고립시켜버리기 때문에 이성 상대를 볼 수 없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대라든가 교도소라든가 뭐 이렇게 남녀를 고의적으로 완전히 격리시켜서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감정이 드는 거는 친구가 그 여성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친구를 평소에 볼 기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감정이란 부분은 내 논리에서는 얘는 남자잖아. 그리고 난 남자고. 그리고 원래 플러스 그끼리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무의식 감정은 그런 식의 선입견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매력을 느끼겠죠. 그런 매력을 느낀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죄의식을 느낀다라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갉아먹는 측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뭐 굳이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죄라고 생각할 건 뭐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되게 까놓고 얘기하는 편인데 우리 넥스트 멤버들 중에서 좀 예쁘게 여성성을 갖추고 있는 멤버가 한 2명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그럼 저는 같이 이제 밥 먹다가 그런 기분이 들 때 막 얘기해요. 야, 나 기분 이상해지는 거 알지? 나 지금 눈빛 이상한 거 알지? 나 너 보는 눈빛이 뜨겁냐? 막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이상선에 가서 뭐 서로 괴로워할 것 같지는 않고, 단지 그런 감정들이 든다라는 건 재밌고 우스운 일이기도 하고, 그게 뭐, 재밌고 우스운 일 차원에서 그냥 툭 짚고 넘어갈 만한 웃음거리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이면 편한 거고, 이제 그 이상 단계로 더 가면은 그건 이제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고, 오히려 말입니다. 지나치게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어색하게 만드는 것이 더 나쁜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70년대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남자아이들이 길에서 손잡고 다녔어요. 그때는 오히려 반대였던 게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면 조그만 것들이 연애질 하냐고 저건 뭐냐고 어른들이 뒤에서 야단치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얼레리 꼴레리 누구랑 손잡고 간대요 이러고서 쭉 얼레리 꼴레리 하고 있는 놈들이 보면 남자애들끼리 쫙 손잡고 있는 거야. 그 남자들끼리의 우정 뭐 이래 가면서 사내 아이들끼리 손잡고 다닌다라는 게 우정의 표시로 간주가 되었고, 어깨 동무를 하고 다니는 것은 남자들에게 대단히 일반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심지어 성인들 경우에도, 물론 뭐 요즘에도 성인 남자들이 만나서 오랜만에 술 한잔 했다 그래서 뭐 둘이 노래 부르면서 어깨 동무하고 가는 모습이 이렇게 어색해 보이진 않겠지만, 이거 뭐 술 마신 것도 아니고, 지금 요즘 2005년도에 서울 한복판에서 24살 먹은 청년 둘이서 딱
술 마시고서 이러면서 흔들면서 간 것도 아닌데 둘이 딱 어깨 동무를 하고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얘기하면서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주위에서 이러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도나 인정 자체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웠던 시대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야야 왜 이러냐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해진 일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서 남자들끼리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 극심한 거부감을 가지면서 지내지는 않았던 저 같은 경우에 뉴욕에서 녹음을 하다가 슈퍼마켓 가서 장 본다고 우리 기타 치는 대빈 군하고 가는데 대빈 군이 카트를 이렇게 밀잖아요. 앞에다가 뭐 쇼핑한 거 뭐 호박이야 오이야 막 다 남아놓고 제가 옆에 가서 힘들 것 같아서 같이 밀어줄게 그랬더니 막 손을 막 휘저으면서 제발 자기가 혼자 밀고 갈 테니까 형은 저 뒤에 떨어져서 따라와라. 그래서 왜 그래 막.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다. 여기 미국이지. 여기서는 슈퍼마켓에서 나이 또래 비슷한 두 청년이 나란히 다정하게 카트를 밀고 간다라는 건. 아니 본인들이 정말로 그러한 사이인 경우에는 떳떳하게 또 밀고 가는 게 또 그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해받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꺼려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대로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자면 이 남자는 파란 옷 입고 여자는 빨간 옷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그런 게 1970년대하고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남자 여자라는 게 그렇게 칼같이 분리되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남성성 안에 여성성이, 여성성 안에 남성성이 다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상 섞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연애 감정이 동성들 간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우정을 나누면서 평생 살아가는 친구지만 그냥 다른 친구의 애들하고는 조금 살짝쿵 다른 그런 비밀스러운 감정을 내 마음속에 1% 정도 이렇게 끼워놓고 살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크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싶고 그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오히려 나 미친 거야? 나는 지금 뭐 엄청난 성경에 하지 말라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거나 괴롭히는 게 더 나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신이 동성애적인 취향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도록 자연스럽게 대하도록 노력하시고요. 나 정말 심각한 애일까? 이건 또 뭘까요? 꽃보다 마왕입니다. 마왕했지 나는 그동안 사귀는 사람마다 다 연령층이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었어. 대략 나보다 6살에서 10살 정도 차이가 나. 그렇다고 해서 유부남이나 아저씨를 사귄 건 절대 아니고 저 유부남이 아저씨예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어느 정도 말이 통한다든지 나를 많이 이해해 줄 것 같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 관심이 가고 신경도 쓰게 되고 이러면 안 돼 하면서도 이미 마음은 떠나 있고 같은 또래 애들은 그냥 너무 어려 보이고 무슨 말하면 다른 애들한테 다 말하고 다닐 것 같고 그냥 너무 어리게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학원에서 12살 차이 나는 선생님을 좋아하게 돼버렸어. 이런 현상이 집안 환경과도 연관이 있는 걸까? 옛날부터 애어른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서인지 꼭 어른처럼 행동하게 되고 어린애들처럼 행동하거나 실수하는 거를 하게 되면 집안에서는 안 그러던 애가 왜 그러지 하는 소리를 듣고 위로는 10살 차이 난 오빠가 있어서인지 또래 남자애들하고 말하는 것보다 오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가 더 말이 잘 통하는 것 같고 꼭 나이 많은 사람이랑 사귀는 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왠지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그냥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마음 도와줘. 자신이 주변의 취향에 비해서 소수라는 것이 그것이 꼭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나이에 대한 선택, 성에 대한 선택, 뭐 그 어떠한 취향에 대한 선택이든지 간에 자기가 근본적으로 좋으면 그만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다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인데 연령층이 나보다 꼭 12살 이하 또래에만 관심이 있다. 라든가 그것도 24살 때는 항상 12살짜리 소년 뭐 이런 쪽의 취향이 좋았는데
그게 밑으로 12살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36살이 됐는데 이젠 24살 차이가 돼서 아직도 12살이셨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변태 소리 듣기 딱 알맞죠. 뭐 아까 동성애 이야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리스 사회의 그 사회 유지 방식은 남녀 간의 결합을 통한 결혼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출산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중요시되는 것이 그 시민 계급에 있어서 남자와 남자와의 관계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되면서 한쪽이 나이가 반드시 더 많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중장갑 보병이 그 밖에 나가서 전투하고 싸우고 이러는 기본 단위가 되는데 자비로 무장을 하는 그런 중갑 보병입니다. 그래서 싸움터에 데리고 나가서 자신의 전투 기술과 생존법 그리고 철학에서부터 각종 학문 이런 모든 한 사람의 남자로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그 대신에 성적인 봉사를 받는 이런 관계가 또 한쪽이 더 나이가 들면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어떤 학문이나 그 사회의 전투력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기본 방법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황당하게 처음에는 들리는 막 이런 이야기들인데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뭐 그 호메로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사회에다 기반을 두고 진행이 되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남성과 여성의 경우에도 또래의 남자 아이들을 만나서는 마냥 그냥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짜증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동성 간에도 이런 얘기들은 빈번히 일어납니다. 나는 친구들보다는 형들 사이에 끼는 게 항상 좋았다라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나보다 약간 또래가 어린 집단에 같이 들어가서 뭐 언니 오빠나 형 대우 받으면서 그 친구들을 돌보는 게 재미있는 이런 사회적인 활동 취향들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보다 연령대 뭐 정신연령, 육체적 연령 또 사회적으로 볼 때도 연령대가 더 높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계급 면에서도 더 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일 그런 공산도 큰 것이고 해서 이건 뭐 요즘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로 항상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다지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더 웃긴 거는 막상 결혼할 때는 자기보다 몇 살 위인 남성하고 할 거다라고 당연히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 연애할 때의 대상은 그래도 자기랑 비슷한 또래여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 이런 게 오히려 상담하기엔 더 골치가 아프죠. 이번에는 반대쪽인데요. 나 이런 거 고민해야 돼. 막 나에게 여자친구란 게 생긴 지 2달이 다 돼가. 사실 군대 제대하고 대학 진로에 회의를 느꼈다라기보다 너무 막막해서 세상에 맞춰보려고 재수를 생각하며 공부하다가 이런 여자친구가 생겨버린 거야. 뭐 보통의 여자친구라면 그냥 같이 공부하러 다닌다거나 공부? 뭐 아니면 이리저리 놀러다니며 못하면 술이나 한잔하고 좋잖아. 그지? 근데 웬걸 우리 아가씨가 아직 술집 출입이 안 돼. 뭐 대충 그래. 친구들은 볼 때마다 미친 원주교제라면서 구박해도 난 꿋꿋이 이겨내거든. 근데 문제는 만나도 할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평일에는 여자친구 야간 자율학습에 여자친구가 야간 자율학습이요? 예. 학원 갔다 오면 12시 넘어서 만나지도 못하고 주말에나 겨우 만나는데 만나도 할 게 없어. 영화? 지겹다 이제. 그렇다고 술을 먹으러 가겠어. 게다가 여기 지방이라 놀 데가 더 없어요. 아주 미치겠어.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일요일에 도서관에서 만나겠어. 막 뭐 좋은 아이디어 없어? 좀 놀아봤으면 대답을 해줘.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피군 지금 여자친구 그 야간 자율학습 갔다 오다가 저한테 편지를 하나 날렸는데 제가 그래서 대충 상황을 알거든요. 그 여자친구 오빠가 태권도 국가대표라던데 괜찮겠습니까? 예. 잘 나오고 계시네요. 도서관에서 만나서 미적분도 좀 가르치시고 세계사도 좀 가르치시고 이 김에 연애 겸하여 가정교사도 겸한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학교 들어가고 나면 고등학교 때 과정 난 시험 치고 그날로 다 잊어먹었잖아 라고 생각해도 본인도 재수할 거라며요. 그럼 자기 공부해 갈 겸
여자친구 같이 가르쳐 갈 겸, 그리고 이런 사이가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게, 상대방 여친 남친의 나이가 어리다라는 거는 둘이 나이 차이가 30년 차이가 나는데 한쪽은 60살이고 한쪽은 30살이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거의 없지만 5년 차이지만 한쪽은 20살이고 한쪽은 15살이다. 이런 경우에는 딸랑 5년 차이라도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상대방의 인생관, 남성관, 이성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확립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막상 이제 정말로 둘이 성인스러운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왔을 때 저 사람 눈에 내가 계속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연애는 그림을 예쁘게 꾸며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돼요. 너무 서두를 일도 없고 그리고 같이 마치 친오빠처럼 가정교사 오빠처럼 뭐 이러면서 지내다가 어느덧 봤더니 우리 아가씨가 성인이 돼 있더라. 이런 날이 곧 오지요, 뭐. 예, 그날이 올 때까지 도서관에서 둘이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조금 더 급하게 마음 먹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얘기 상기하세요. 오빠는 태권도 국가대표고요. 그 집 아버님은 유도 1950 몇 년도에 무슨 선수권 대회였던가 거기서 전국 우승 못하시고 준우승한 분인데 결승전에서 경기는 이겼는데 상대방 눈을 이렇게 찔러버리는 바람에 성격이 좀 거하셔가지고서 반칙패하셨다고 그러네요. 뭘 하고 놀아야 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뭘 하면 안 되나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되는 연애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잘 해보세요. 예, 저도 뭐 지난 얘기니까 말이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이 내일이 어버이날이네요. 하하, 우리 모두 부모님한테 잘합시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안 뵙는군요. 내일은 전파 정기 점검으로서 땡땡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MBC에서 저라는 DJ를 위해서 보장해주고 있는 합법화된 땡땡이. 로서 저는 정말 내일 정말 방송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일요일 날 할 일도 없는데 방송도 못하고 집에 제가 앉아가지고 할 일이 무엇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일날은 어차피 와이프랑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마침 일요일이 정파고 방송 안 하니 모여들어서 나랑 다 같이 분탕질 치고 놀자 이런 얘기 주위에도 하지 않거든요. 저는 정말 내일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못하고 여러분들 사연을 접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정말 서운하고 진짜 살기가 힘들어요. 왜 이런 정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MBC는 저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방송쟁이가 방송 못하면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일 여러분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내일 못 뵙고 모레나 돼야 뵙겠는데요. 여러분 내일 하루 못 만나더라도 정말 전 얘기를 못해서 입에 가시가 돋칠 것 같은데 건강하셔야 돼요. 제발. 부디 여러분 안녕. 야호. 야호는 아니구나. 안녕.
한 그림이 될 거야. 이마에 흘러내린 땀을 훔쳐내며 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머나먼 태평양 매연의 끈적이는 초라한 내 방 안에서 나는 내일의 꿈을 꾼다. 머나먼 태평양 현실에 다 들어가는 마른 입술을 깨물 때 귓가에 들려오는 저 파도 소리와 위로 나르는 새들 남태평양 물에 젖은 송처럼 피도만 날씨는 지하철은 종착역으로 가네. 하루 일과의 끝에서 날씨는 지하철은 종착역으로 가네. 영호선 남태평양역 이마에 흘러내린 땀을 훔쳐내려 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머나먼 남태평양 매연의 끈적이는 초라한 내 방 안에서 나는 내일의 꿈을 꾼다. 머나먼 남태평양 현실에 다 들어가는 마른 입술을 깨물 때 귓가에 들려오는 저 파도 소리와 위로 나르는 새들 그곳에서 나 그곳에서 역사를 보낼게. 나는 앉아있다고 모든 게 다 완벽하다고. 그리고 당분간은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건강한 라디오, 여러분의 문화방송입니다. 2005년형 소렌토